안녕하세요. 책공간입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너에게 읽어드릴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너에게 최대호. 파트 1. 자존감이 떨어진 너에게. 에너지. 예전엔 누군가가 날 싫어한다고 하면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이 두려워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풀어보려 했었는데, 이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게 됐다. 날 조금이나마 다시 좋아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시간과 노력은 그 사람들에게 절반도 닿지 않았으며 대부분 허공에 날려버리는 아까운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이젠 날 좋아하든 말든 신경을 끄고 애쓰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이 내가 생각한 현명한 방법이다. 더 나아가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데 드는 에너지를 나를 더 사랑하는 데 쓰는 것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바탕이 되어야 누가 뭐래도 올바르고 좋은 길로 더 오래 걸을 수 있으니까. 허들. 우리는 행복을 참 어렵게만 생각한다. 행복은 오랜 준비 끝에 합격을 하거나 남들이 다 놀랄 만큼 대단한 걸 이뤄내거나 아니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해내야 찾아오는 것은 아닌데 말이다. 작은 일도 내가 알아봐주면 행복이 될 수 있다. 무슨 일이든 행복이라고 이름 붙이면 정말 그렇게 된다는 말이다. 오늘 하루는 행복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과 오늘은 그냥 그랬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각자 잠자리에 들 때 기분은 매우 다르다. 그 서로 다른 기분은 다음 날까지 이어진다. 오늘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내일을 어떤 기분으로 시작할 수 있는지를 정해주기 때문에 잠들기 전 기분은 아주 중요하다. 둘의 하루가 똑같았다고 가정했을 때 한 사람은 오늘 있었던 수십 가지의 일에 행복이라고 이름 붙였고 다른 사람은 그러지 못한 것이다. 지금까지 행복을 어렵게만 생각했다면 그 허들을 스스로 낮춰보자. 내 삶은 내 기준이니까 허들을 아무리 낮춘다고 해도 문제될 건 없다. 별것 아닌 일도 행복하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평소 알아봐주지 못했던 일상의 행복들을 찾게 해준다. 그리고 결국엔 당신이 준비하고 기대했던 꽤 큰 행복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몇 날 며칠을 웃을 수 있게 만드는 인생의 몇 안 되는 행복을 만나게 될 날도 곧 올 거고. 틈. 오래가는 사람들의 사이에는 항상 틈이 있다. 어느 한쪽이 지쳐서 흔들릴 때 부딪히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작은 틈 말이다. 급속도로 가까워질 때면 모든 걸 알고 싶고 모든 걸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 마음은 애정에서 오는 지극히 정상적인 욕구지만 단순히 순간 함께하는 게 아니라 삶의 일부분을 공유하며 보내기 위해선 서로를 위한 조금의 거리가 있어야 한다. 너무 모든 걸 공유하게 되면 오히려 빠르게 실증이 나거나 답답하다는 생각이 조금씩 생겨나게 된다. 나랑 잘 맞고 소중했던 사람과 너무 빠르게 가까워진 탓에 자유로울 수 있는 틈을 잃어버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 이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좋은 사람은 흔하지 않으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건 놓아버리세요. 너무 지치고 무너져 내릴 때,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깊은 우울에 빠졌다면 당신을 그렇게 만든 그것이 무엇이든 놓아버리세요. 누구는 말하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무조건 긴 시간 준비하고 도전한다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너무 냉정해 보이지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목표로 한 걸 이루지 못한 사람은 더 이상 할 게 없을까요? 또 그것도 아닙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경험만으로도 큰 자산이 됩니다. 그동안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보낸 시간 속에는 얻을 게 많습니다. 긴 시간 동안 모든 노력을 했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이미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요. 다른 목표에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습관과 끈기는 원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포기할지 말지 자주 고민해도 됩니다. 건강한 생각입니다. 포기를 해야 할 때가 오면 대신 좋은 포기를 해야지요.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이 들면서 이제 차라리 그만하는 게 더 행복할 것 같다면 그때 포기하면 됩니다. 때론 계속 노력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만두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포기하는 건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도전을 하는 겁니다. 파트 2. 사람에게 상처받은 너에게. 신호. 과거에 대한 후회나 현재 나의 나태함,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스스로를 미워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다. 이제부터 행동하라는 신호다. 유한하지만 꽤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지금부터 행동한다면 아주 적게 봐도 상상 속의 당신을 50%는 닮아갈 수 있다. 당신이 꿈꾸는 상상 속의 모습이 그 어떤 모습이어도 말이다. 안목. 지금까지 당신과 연이 닿은 사람 중에서 같이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당신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며 행복보단 아픔만 주는 그런 좋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왔다면 당신이 똑같은 사람이거나 인복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 이유보다는 만남에 신중하지 못한 게 훨씬 더 큽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다 드러내는 사람은 없듯이 처음엔 당연히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행동합니다. 그 한두 번의 모습을 너무 믿어버리지 말고 시간을 두고 다양한 것을 함께 하면서 여러 모습과 생각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처음엔 자신의 장점과 매력만 내어놓기 때문에 조금만 통하는 게 있어도 호감을 사기가 쉽습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가치를 알아볼 줄 알고 생각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천천히 알아가도 됩니다. 그건 늦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중이니까요. 처음부터 사람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여유로운 마음과 함께하는 시간만이 알려주는 겁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은 당신에게 큰 상처를 입힐 사람인지 믿음을 쌓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인지 구별하는 안목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진짜 행복이 뭔지, 당신이 얼마나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이 올 거고요. T. 어렸을 때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면 얼마나 많은 생각이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연락과 관심은 비례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연락은 관심의 가장 큰 표현이며 연락이 잦은 사이여야만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겐 더 많은 연락을 요구하기도 했고 연락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았었다. 30대 중반인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나와 주변인들은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일도 가장 많이 할 시기이고
삶의 변화도 가장 큰 상황이다 보니 남의 생각보단 내 주관이 뚜렷해지고 나에게 집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더 커졌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많아졌다. 그런 말이 있다. 오랜만에 봐도 어제 본 사람 같다는 말. 연락보단 이런 기분이 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 아무리 자주 연락을 해도 내 사람 같지 않은 느낌이 있고 1년에 한 번만 봐도 좋은 사람이 있듯이 사람 사이에 어쩔 수 없이 통하는 무언가가 있다.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해봐도 그런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채 5명이 안 된다고 하더라. 좋은 친구 3명이면 그 인생은 성공한 거다 라는 옛말이 정말 맞다. 남의 평가나 연락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가이다. 내가 어디에 어떻게 서 있는지에 집중하자. 내가 어떤 사람이 돼가는지를 확인하자. 정말 좋은 사람은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다 안다. 자연스럽게 그런 티가 나니까 말이다. 골든타임.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다. 사고 발생 후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수술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말한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살릴 수 있던 사람도 사망에 이른다거나 영구적 장애를 얻게 된다. 이처럼 아주 짧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고에 관해 쓰이는 말이지만 인간관계에서도 골든타임이 있다. 미안한 일에 바로 사과하는 것, 고마운 일에 바로 감사를 표하는 것,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에게 자주 안부를 묻는 일이다. 기분을 상하게 했던 작은 일에 대수롭지 않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면 처음엔 정말 작은 일이었지만 골든타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된다. 고마운 일에도 감사해 인사할 시간을 놓치거나 나중에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시간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그 사람은 다시는 당신에게 긍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보고 싶은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생각났을 때 바로 연락한다면 둘 사이의 감정이 살아나고 서로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 되지만 골든타임이 지난 뒤엔 갑자기 왜 이러지? 라는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이다. 사고와는 다르게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일수록 다행히도 골든타임은 길다. 당신이 자주 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두터운 믿음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것은 아니다. 관계의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미안하다, 고맙다, 그리고 보고 싶다고 꼭 전하길 바란다. 지금 한다면 더 좋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너에게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서 아니면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내 모습 때문에 지금 스스로의 모습이 빛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당신은 안개 자욱한 여러 갈래의 길에서 나의 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살면서 커다란 걸림돌이 나타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길을 돌아서 가는 방법도 터득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이 안 좋은 일이 쌓일 때면 잠시 평온한 곳에서 쉴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박수 받아야 마땅하다. 꼭 남들이 알아줄 만큼 화려한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부족한 것을 걷어내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잘하는 것이 될 때 세상엔 없던 당신의 색으로 빛이 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음을 보낸다. 관계로부터
좋은 관계로 지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단한 사람이 된다. 관계라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 좋을 땐 함께 웃었고, 비록 어려움이 와 한 사람이 흔들릴 때 상대방은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 반대여도 마찬가지인 시간을 지나왔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잡아주고 버텨주는 주변의 좋은 사람 덕분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전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며 경험하면 할수록 흔들림은 작아질 것이다. 마음이 기댈 곳이 있으며 생각이 단단하고 주변을 닮아 좋은 사람이 된다. 파트 3. 참으며 버티느라 지친 너에게. 적당히.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매일 먹으면 질린다. 아무리 멋진 곳도 매일 가면 식상하다.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매일 만나면 특별할 게 없다. 여행이 좋은 이유는 일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계획하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만나는 특별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그 어떤 대단한 것도 당신 곁에 계속 머무른다면 그건 더 이상 특별하지도 심지어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당신이 앞으로 가야 할 길에 걱정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조언도 많이 얻어야 하고 과연 이게 옳은 방향일까 하는 고민도 필요한 것도 안다. 그러나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이 생각들이 잘하고 있는 걸까? 잘 가고 있는 걸까? 라는 마음들이 쉴 틈 없이 계속 머릿속에 있다면 그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루쯤은 쉬자. 조금 쉬고 여유를 갖고 정리하면서 하나씩 정해가면 되는 것이다. 푹 쉬는 날이 많아야 오래 멀리 갈 수 있다. 올바른 결정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면 당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루 만에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로는 습관도 만들 수 없고 사람과 깊은 관계도 만들 수 없고 운동을 해도 바로 티가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은데 오늘 하루 열심히 했다고 해도 실제로 티도 안 나거든요. 그래도 이 하루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쌓여간다면 평생의 습관도 만들 수 있고 좋은 사람과 깊은 관계도 만들 수 있고 운동을 통해 건강과 아름다움까지 얻을 수 있죠. 처음부터 천천히 조금씩 당신의 속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급한 마음이 없어야 좋은 게 더 많이 쌓입니다. 가치. 어떤 것의 가치는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보석의 가치는 보석 전문가가 가장 잘 알고 몸이 불편하면 의사가 가장 잘 알듯이 말이다. 우리는 가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참 아파하곤 한다. 쟤는 저럴 것 같다는 평범한 한마디에도 화가 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기도 한다. 나도 그럴 때가 있다. 몇 번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나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했다는 사실에 뭘 한다고 그렇게까지 말하지? 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가시질 않았다. 이런 경험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누구나 그런 적이 있고 누구나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었을 것이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어떤 것의 가치를 판명할 때 우리는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간다.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겠다. 당신의 가치를 누군가 궁금해한다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고 많은 추억이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물어보면 된다. 또는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된다.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평가나 말에 전혀 휘둘릴 필요가 없다. 나의 가치를 알아보기엔 전문적 지식이 전혀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들의 말이 아프게 꽂히기는 한다. 나를 잘 모르면서 라는 마음이 바닥에 깔려있고 그 억울함 때문에 더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건 확실하다. 당신의 진짜 가치를 아는 건 전문가들 뿐이니 지나가는 말을 너무 오래 기억하지 말자. 지나가는 말에 상처가 생겼다면 마음이 통하고 서로를 잘 아는 사람들과 마음 편한 시간을 가지면 된다. 오늘 이런 일도 있었다며 안주거리로 흘려보내면 그만이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말은 가치가 하나도 없는 말이다. 나를 사랑하는 일. 세상엔 부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은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때론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은 그렇지 않아요.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좋았던 시간을 떠올려서라도 어떤 방법이어도 좋으니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세상도 나를 사랑하고 그때부터 모든 게 좋아집니다. 파트 4. 이제는 행복해질 너에게. 정의. 얼마 전 강연에서 행복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 어렵고도 추상적인 질문이었다. 잠시 당황했지만 항상 생각하던 것이라 답을 시작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은 정의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사람마다 살아온 과정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그런 행복을 굳이 제 기준에서 정의하자면 더할 나위 없는 상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가까운 곳에 바람을 쐬러 갔을 때 여기에 오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걸 먹을 때 느껴지는 편안한 마음. 잠들기 전에 큰 걱정 없이 오늘은 참 잘 보냈다고 스스로 칭찬하는 것. 이런 일들이 행복이라고 생각이 든다. 바라고 더 바란다면 끝도 없는 게 욕심이고 그 욕심들이 충분히 잘하고 있는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 딱 이 정도면 됐다.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라는 마음이 든다면 누구보다 행복한 것이다.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잊지 말아야 할 3가지. 의심하지 말 것, 자신감을 가질 것, 스스로를 굳게 믿을 것. 첫 번째, 의심하지 말 것. 하루가 다르게 마음이 변합니다. 쉽게 얻어내고 싶은데 방해하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잠시 멈추어도 좋습니다. 그동안 다른 것을 해도 좋습니다. 괜찮아지면 다시 중심을 잡고 후회가 없을 때까지 노력해 보세요. 환경 때문에 지칠 수는 있어도 선택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가장 정확히 알고 생각을 자주 했으니까 더디게 나아가더라도 충분한 고민이 들어갔다면 그 선택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자신감을 가질 것. 몸과 마음이 지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땐 쉬어가면 됩니다. 쉬는 것으로 회복을 하면 됩니다. 단순히 지친 것이지 그간의 노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건 과거보다 나아진 실력이 쌓였다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당신의 눈빛과 행동과 마음가짐에서
다 묻어납니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 보입니다. 그런 과정은 좋은 결과로만 이어지게 되고요. 세 번째, 스스로를 굳게 믿을 것. 마음의 안정을 찾는 일은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두렵지만 부딪혀가며 결국 해내야 하는 건 나 자신입니다. 나를 믿지 않으면 결국 바라는 것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되는 상황에서 마지막 걸음을 뻗는 건 당신의 일입니다. 나를 믿으세요. 스스로를 믿어주면 그 믿음에 보답하는 결과가 닿을 겁니다. 방향. 이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당장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에 집중했는가입니다. 오늘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당장은 좋아 보이는 선택도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고, 매일 노력을 다했다면 남들은 다 아니라고 했던 길도 옳은 길이었다고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맞고 틀린 방향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방향을 믿고 나아갔던 날들이 쌓이면 그 방향은 당신께 딱 맞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